인공지능의 미래에 불편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꼭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학부 졸업,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공대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혹시 이제 석사, 박사를 지원하려는 분들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려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4년을 하고 뭐 이제 군대까지 하면 이제 한 6년, 7년 걸리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업과 공기업에 학부 신입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많기도 하고요. 어떤 시험을 보고 스펙을 쌓고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대를 나왔어도 이제 기업이나 공기업을 갔을 때 학부 졸업으로는 연구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행정 업무에 가까운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온 질문인데 나는 이제 뭐 학부 졸업인데 막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매우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런 기업에서는 가능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위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고 혹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이제 연구 능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연구 과제를 이렇게 심사하거나 아니면 연구 과제를 작성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 아무래도 이공계를 나왔고 4년 동안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당연히 그 전공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부 졸업하는 분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전문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약하다는 걸 좀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문직이나 공무원 같은 거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공대에서는 뭐 변리사 유명하죠. 아니면 뭐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듣는 질문 중에 참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학부 졸업 하면은 이제 뭐 내가 막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제 가끔 인턴으로 오게 되면요 연구에 있어서 거의 시킬 게 없습니다. 뭘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절대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되게 약간 나이브한 발언도 많이 하고 좀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 졸업은 사실상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학부 졸업은. 그래서 비전공자보다 말은 잘 알아듣지만 뭔가 할 수는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오해하는 게 그러면 이해도가 낮냐? 아닙니다. 그 전문적이면 전문적일수록 그 생각의 그 너비는 좁아지게 됩니다. 그 깊이는 깊어지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넓게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박사도 있겠지만 이렇게 학부 때 이 넓은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창업을 한 게 성공한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요 석사 박사를 밟는 것보다 기업에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연구실은 그러니까 대학원 연구실은 절대 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업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그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만약 학부 졸업만 해서 이제 과장급으로 올라간 사람을 뭐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로 졸업을 해서 내가 기업 가서 공기업 가서 뭐 연구직을 가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 졸업까지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학부 졸업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대학교 가서 많이 놀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분들 복학하고 나면은 이제 형편없는 학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슬슬 마음이 급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2년 공부한 걸로 부족한 것 같아서 석사까지 가고 먼 날 교수 같은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석사까지는 따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이제 학부 신입이 아니라 석사 신입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석사들만 따로 뽑는 겁니다. 물론
학부 신입으로 낮춰가기도 합니다. 왜냐? 이 경력 인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 석사를 이제 2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경력을 1년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차라리 이제 학부가 좋거나 학부 성적이 좋고 석사 때 뭐 성과가 없으면 이렇게 낮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스펙 다 쌓아야 됩니다. 학부 신입처럼. 이제 경쟁률이 좀 낮는 대신에 또 석사끼리 모이니까 꼭 낮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와 행정 사이를 하게 됩니다. 완전 학부처럼 행정일에 투입된다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행정 처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공기업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일을 많이 할 거고, 몇몇 연구실에서 실제로 연구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연구 보조에 가깝습니다. 보조에 가깝고, 많은 경우에 이제 기술 영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주 그냥 기술 회사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거나 설명을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는데 알려지기로는 창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도 쌓였고 근데 아직도 시야는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 보지를 못해갖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걸 마치고 나서 전문직이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뭐 석사 마치고 변리사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이 봤고 실제로 된 사람도 많이 봤고요. 여기서 오해가 연구직을 참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사 마친 친구들을 보면은 실제 연구직에 참여한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일 같은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석사가 2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진짜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상 공부할 시간은 1년, 연구할 시간은 1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 실력이나 전문성이 확 는다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박사를 가야겠구나 라는 말을 하실 텐데요. 꼭 이건 아닙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다 석사 졸업이었어요. 석사급 친구들. 오히려 석사 때 너무 못하고 이래서 박사 지금 아쉬우니까 능력이 너무 없으니까 박사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석사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력적 차원에서는 꼭 석사 졸업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 그 회사의 어떤 규율상 보통 박사급에게 연구직을 주는 거지 절대 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담인데 석사 출신이어도 어떤 성과가 많고 이러면 실제로 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세상에 박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꼭 박사를 맞춰야지 교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석사를 마치고서 이제 기업 같은 데서 훌륭한 성과를 내시고 교수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를 못 합니다. 다만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요. 이건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석사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안 하고 석사 졸업하신 분도 많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본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스템상에서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퇴근하는 거지 어떤 이 기업을 살릴 인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밤새 찾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실제로 그렇게 일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경력이 인정 안 된다는 거 하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연구와 행정 사이에 일을 한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박사입니다. 박사는 기업과 공기업의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경력직이란 건 간단해서요. 신입 입사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막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가려면 입사 시험 쳐야 되죠? 그거 안 친다는 겁니다. 코딩 시험 같은 것도 안 쳐요. 당연히 뭐 영어 성적, 뭐 한국사 이런 것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그런데 영어 성적 없어도 된다고 해서 영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공기업 같은데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데서도 당연히 연구를 담당하게 되고요. 대기업 과장급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이제 책임 연구원이 돼서 어떤 연구팀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제 좀 넓은 이해 이런 것보다도 전문성이 좀 특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때는 어떤 창업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기업에서 그 자기의 전문성을 좀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박사님 그러는데 사실은 요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왜냐? 연구 능력이 뛰어나야 박사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너무 능력이 없거나 너무 게을러서 박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사까지. 왜냐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박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박사를 하려면 연구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사 과정 하면서 이제 수입적인 측면도 많이 없고요. 이제 사람도 많이 안 만나다 보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시간이 그냥 쫙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박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교수직은 꼭 박사만 된다. 이거는 뭐 거의 90%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다들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수직을 뽑을 때 박사를 뽑는 건 맞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은 뭐 학부졸, 석사도 교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석사보다 전문성 뛰어나다? 아닙니다. 요거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늘릴 때는 기업을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박사의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주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취업을 하셨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은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4, 5년 더 공부를 했으니까.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높은 연봉을 보장받느냐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석사 졸을 해서 좋은 기업을 가시고 박사 졸을 해서 이제 나의 연구 성과나 내 스펙에 맞춰서 기업을 가게 될 텐데 더 기업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사나 학부보다 연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석사나 학부도 그때 계속 경력이 쌓이면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럴 경우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보장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최고 수준의 기업을 가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높은 연봉이 보장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나와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30살 넘어서 30 몇 살까지 벌어둔 돈은 없겠죠. 그런데 기업을 가서도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장이 받겠지만 결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40 가까이 되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좀 사람이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좌절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사 연구가 사실상 박사 연구를 기업 가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다른 연구를 합니다. 다만 연구 능력이나 어떤 그런 연구적 사고방식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박사를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거지, 그 연구에서 논문을 쓰고 이런 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산업화되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학부 졸업이다 라고 해서 내가 전문성이 너무 없다라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곤란합니다. 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도 마찬가지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꼭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박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박사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도전을 해보시되 나이나 버는 돈, 내 시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항상 어떤 고민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미련도 많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사를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실제 실무에서 뛰어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사 끝나고 실제로 이 지식이나 이런 거가 적용되고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걸 보면은 잘했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